본 온라인 설명회는 1월 17일, 18일 양일간 충청남도 문예회관과 부여문화원에서 진행한 2024년 충남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사업 권역 공모 설명회를 바탕으로 더 많은 예술인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충남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술하기 좋은 충남, 또 예술하고 싶은 충남을 만들어 가는데 저희 예술지원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그리고 이제 향후 내일 부여 설명회 그리고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내 순서는 저희가 공모 일정 그리고 이제 주요 사항 공모사업 한눈에 보기를 말씀을 드리고 지원 신청 공통 안내 그리고 아마 예산 편성이 조금 더 궁금하실 텐데요. 예산 편성 안내 드리고 심의 안내를 드린 후에 사업별로 또 세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엔카스 지원 신청 방법이 있고 또 실제 사업 구조보다는 어떻게 서식을 작성해야 하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오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모 일정은 12월 말에 저희가 사업 공모 사전 예고를 이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 지난 1월 22일 금요일에 그 공고가 게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까지 34일 동안 많은 예술인들이 충분히 정보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신청 접수 기간을 34일로 올해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공모 설명회 오늘 그리고 내일 부여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이후에 오늘 그 자료는 공모 설명회 온라인으로 또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달여간의 심의 선정 과정을 거쳐서 선정 결과를 3월 29일 금요일 4시 이후에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요. 추후 뭐 지연이 되거나 변경이 되는 상황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지원팀의 지금 사업 분야 쭉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각 그 문의처 꼭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고 여기가 아니어도 저희 재단 저희 예술지원팀으로 딱 이 사업 분야를 나누지 않으셔도 언제나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열심히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아마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저희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 페이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면 저 번호로 꼭 전화하셔서 적정하게 그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라고요. 2024년 주요 사항으로 저희가 했지만 2023년에 이미 여러 가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한 체계를 거의 이제 이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여전히 낯선 그런 체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순환 예술 생태계 강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술 지원 사업이 워낙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집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고른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행 저희가 중복 제안을 열심히 이제 준용을 하고 있는데 대표자도 포함해서 하지만 간혹 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이제 저희 그 간혹 이제 민원이 저희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뭐 타인의 명의를 빌거나 아니면 사업자를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실질적 사업 그 참여 인원의 70% 이상이 중복되는 경우에 대한 그런 정정 요구가 이제 조금 많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그런 단체는 동일 단체로 판단해서 그 지원 신청하실 때 신청 주체가 스스로 판단해서 중복 신청을 자제하도록 이렇게 좀 안내를 좀 드리고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 동일 단체로 판단할 경우에는 중복 선정을 제한하는 그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청 제도도 선정 결과 이후에 지역 예술계 등으로부터 그 실질적 동일 단체라는 그런 이의를 접수하면 저희가 공정심의 옴부즈맨 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판단해서 동일 단체로 결정될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 제한을 조치 2회 이렇게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반드시 1단체 1사업 원칙을 준수해 주시면 좋겠고 주요 참여 인원 범위 지금 계속 저희가 주요 참여 인원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예술인 그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대표자님, 실무자님 그리고 기획자, 연출자, 감독, 지휘자, 전시자, 출연자, 참여 작가 등 단순 출연자 외에 모든 참여 인원을 주요 참여 인원의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 책임 신청제도 지원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시기 바란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충남 예술인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충남 거주 비율 80%를 지금 한 4년째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예술인이 섭외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건 아니고 함께 하실 수는 있습니다. 타 지역 예술인은 출연자 등으로 참여가 가능한데 저희 충남 도의 재원으로 하는 사업에서 타 지역 예술인들을 이렇게 이제 적극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현장에서 문제 제기를 좀 많이 주셔서 주요 참여 인력은 반드시 충남 예술인의 비율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단체 대표자 사례비 예술가 창작비 인정도 지속합니다. 이것도 4년째 계속하고 있고요. 예술가 아티스트 피는 이제 본인 아티스트가 명확하게 이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예술가라는 이유로 단체 대표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그 사례도 받지 못한 그런 좀 불공정한 경우가 있었는데 전국의 대부분의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 부분을 잘 도입을 하고 있어서 어떤 선순환 그 체계의 안정화에 지금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티스트 피는 그 사업비의 20%까지 책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단체 대표자 사례비도 기획료는 5%, 그리고 사례비는 15%, 총 20% 안에서 이렇게 책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술가 아티스트 피 중에서 간접 지원이 포함되는 3가지 사업이 다원예술, 사회적 가치 확산, 그리고 예술교류 지원이 있는데요. 이 3개 사업은 간접 지원 과정이라고 별도로 워크숍이나 뭐 교류 협력 등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회 비용을 고려해서 그 총 사업비의 25%까지 책정이 가능합니다. 단 이 모든 그 예술가 아티스트 피는 그리고 단체 대표자 사례비는 최대 1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 단체 대표자 사례비 제가 아까 20%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역 특화 문화 브랜드는 총 10%까지 가능하시고요.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공연장 상수단체 육성 지원은 기획료와 사례비 합산 총 5% 이외로 대표자의 역할이 분명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례비 책정이 가능합니다. 또 개인 경연 휴식연재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충남 문학예술, 충남 시각예술, 충남 음악예술, 연극예술, 무용예술, 전통예술 지원은 전년도에 신청하셔서 선정되셨던 분은 올해는 신청 불가하시고요. 이건 이제 워낙 이 분야에 지금 예술인님들이 많이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고르게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보전예술과 다원예술, 예술연구과정, 사회적 가치 특화, 충남 예술교류 지원은 사업 안착과 그 더 나은 고도화를 위해서 개인 경연 휴식연재를 미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상기 그 6개 사업에 대해서 개인 경연 휴식연이 해당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10일부터 이게 이제 법으로 강제화되어서 반드시 그 함께 예술 활동을 하시는 예술인들을 위해서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올해도 더 강화되었다는 말씀 드리고 여러 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해서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희롱 성폭력 근절 동참해 주시고 저희 2023년부터 저희가 교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그 교육을 필수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인권 경영도 동참, 저희가 이제 예술 현장에서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 경영을 적극 실천해 주실 것을 서약서 등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 구조는 전년하고 지금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여러 가지 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창작 발표 지원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그리고 과정 지원, 특화 지원, 거점 지원 4가지 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기존에 많은 분들이 지금 창작 발표 지원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청년 예술 지원이 생애 최초와 신진 예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견 예술가 그리고 원로 예술인들이 함께하시는 이렇게 지금 문학, 시각, 음악, 연극, 무용, 전통, 보전 분야의 충남 예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작 과정 지원인데 전환의 시기를 대응한다고 저희가 이제 저렇게 문구를 말씀을 드리는데 다원 예술 지원, 예술 연구 과정 지원은 앞에 창작 발표 지원은 이제 공연이나 전시나 이제 발간 이렇게 명확하게 발표 지원의 그 결과물이 있습니다만 이 다원 예술 지원과 예술 연구 과정은 물론 이제 뭐 결과물의 형태하고는 좀 다르지만 과정을 잘 기록하는 그런 결과는 좀 필요합니다만
뭐 어떤 도민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라든가 그런 형태를 갖추지 않고 본인의 창작을 위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그 창작 발표 지원에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 조금 해소되지 않는 그런 갈증들이 있을 겁니다. 좀 더 뭔가 연구해보고 싶고 함께 하시는 예술인들과 뭘 좀 도모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다원예술지원이나 예술연구과정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화 지원은 지역 특화 문화 브랜드 기획 지원이라고 이전에 지금 쭉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화 자원을 특화해서 브랜드하는 확산 대부분 이제 공연 예술로 하고 있는데 문학 시각도 이 부분에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사회적 가치 특화 지원은 2022년에 이제 처음 생겼고 예술이 사회적 현안 그리고 동시대의 어떤 이슈를 예술로 풀어나가는 그런 그 최근에는 뭐 환경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를 많이 다루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 충남 예술인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 그 예술은 사실 거점 지원 그 지속과 확장을 위한 기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공간입니다. 그래서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고 이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시각이나 문학 그 작업하시는 이제 작가들이 계십니다. 그 작가들을 함께 그런 뭐 충남 도내 유휴 공간에 함께 하시면서 창작을 계속 지원해 주시고 또 도민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해서 충남의 예술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또 충남 예술교류 지원은 뭐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이 조금 규모가 있다면 충남 예술교류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제 유형의 거점 공간이라고 써 있고 무형의 거점은 교류 협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아마 명확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거점 교류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공간을 갖고 계시는 예술인들이 그 공간을 좀 그러니까 지역의 예술 활동에 좀 뭐 기반으로 삼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간 기반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교류 협력 그 거점은 함께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뭔가 워크숍을 스스로 기획해서 진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저희 충남문화예술지원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어떤 현안을 그 예술인들끼리 같이 협력해서 협업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 충남예술교류 지원 그 교류 협력 지원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이 또 큰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형태가 당초 이제 저희가 보조금 직접 지원 사업으로 대부분 예술인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저희가 드리면 전체 기획이나 뭐 여러 가지 정산까지 사실은 마무리하시는 게 직접 지원 사업인데 그 사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금 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괄해서 저희가 간접 지원 과정 사업으로 이제 포함하고 있고 올해 이제 문체부에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 지원 정책이 나왔는데요. 이 간접 지원 과정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 더 이제 방점을 실어서 저희가 역점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접 지원 사업은 기존에 알고 계시던 발표 지원과 그리고 뭐 연구과정 지원, 지역 특화 문화 브랜드 지원, 레지던스, 공연장 선수단체가 있고요. 간접 지원 사업은 충남 다원예술 지원, 사회적 가치 특화 지원, 예술교류 지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에 이어서 사업 구조를 정비해서 안정화시키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사업 구조를 바꾸면 예술 현장에서 이런 뭐 이해도나 또 계속 어려움이 있으셔서 저희가 올해 작년에 이어서 계속 올해에도 동일한 구조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문화예술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예술 다변화 그리고 다각화를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비대면으로 하는 창작 활동이나 음반 제작, 낭독회 등 여러 도민 향유를 좀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도 인정하고 있고요. 간접 지원 과정 여러 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해당하는 다원예술 사회적 가치 특화 예술교류 지원은 당초 지금 보조금 직접 사업은 이제 사업을 선정이 되시면 주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면 되지만 이 세 개 사업은 저희 재단에서 진행하는 워크숍이나 뭐 교류 협력 그리고 전문가 멘토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그
각자 하고 계시는 사업을 좀 더 고도화시키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가 되시고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 3개 사업을 신청하시면 되고, 이런 게 굳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판단하시는 대로 사업을 하시겠다 하면 보조금 직접 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3개 사업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기회 비용이 있어서 아티스트피를 25%까지 인정해 드린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서울전시장 CN갤러리 저희가 재작년에 이제 그 개소를 해서 많은 예술인들이 이 장소에 대해서 지금 관심도 많으신데요. 당초 저희는 충청남도에 사업 장소를 국한을 했었는데 서울전시장 CN갤러리까지 저희 사업 장소로 지속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CN갤러리 대관 허가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과 완전히 무관합니다. 그래서 별도 그 대관하는 그 공모 기간이 있습니다. 아직 지금 공고가 올라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팀 말고 재단 내 타 팀에서 이 CN갤러리 대관은 또 진행을 하니까 그 부분과 충돌하지 않도록 잘 저희 홈페이지 자꾸 이제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 설명회 오늘 진행하고 내일 부여문화원 소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이 오늘 많이 안 오신 게 아무래도 이제 남부권에서는 부여 쪽으로 많이 가서 함께 하실 예정인 것 같고, 온라인으로도 게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1:1 서비스 운영을 합니다.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진행할 예정인데 아마 그 PC 활용이 좀 어렵거나 그리고 시스템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뭐 전화로도 말씀드리고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으신 예술인들이 계셔서 저희 사전에 신청을 하시고 재단에 이제 내방을 해주시면 저희가 시스템 활용법이나 사업 소개하는 그런 예술인 대상 행정 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단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고요. 1월 19일에 재단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이고, 그 사업 신청, 그 서비스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안내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절차 간소화 지원인데 전년에도 진행했는데 이전에는 이제 주민등록 초본을 뭐 주요 참여 인력까지 다 받아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대표자는 주민등록 초본이 이제 제출 필수이지만 주요 참여 인력까지는 시군 읍면동만 기재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고, 지원 신청서를 서식을 정비했습니다. 이것도 예술 현장에서 작년까지는 개인과 단체를 함께 신청을 받다 보니까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는 사업별 그리고 이제 개인 단체 팀으로 나눠서 그 해당 내용만 기재하도록 간소화했고요. 특히 이제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이 새로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거기 들어가셔서 기존에는 사업 개요 외에 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그 목표 이런 것들을 쓰시는 난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쓰시지 않고 사업 개요 한 페이지 작성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그 지원 신청서 한글 양식만 제출하시도록 저희가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그 부분도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액 획정은 저희 이제 충남 다원예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기획안으로 기반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액 지원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2024년 사업 계획서를 기반으로 그 차등 지원합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 지원금 결정이 된다는 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의 체계가 저희 충남 심의 체계가 굉장히 지금 고도화되어 있고 공정심의 그리고 투명성이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라는 걸 저희가 개최를 하는데, 선정위원회조차도 재단이 임의로 그 위원을 뽑지 않고 뭐 공개 추첨을 통해서 그 저희 입찰 심의하듯 다 블라인드 처리해서 위촉 순서를 정해서 선정위원을 이제 공개 추첨을 하고요. 그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의위원, 각각의 심의위원에 대한 그 위촉 순서를 주십니다. 그 순서에 대해서 저희 재단 직원들이 연락을 드려서 구성을 하고 있고, 심의위원 그 지역의 위원 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예술 현장의 말씀을 좀 듣고 있는데, 아무리 저희 지역 위원님들이 함께 하셔서 심의를 최대한 공정하게 하신다고 해도 심의 결과에 그런 부분이 불신이 조금 많았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 청취회, 온라인 의견 청취회 등으로 계속 여쭙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했던 대로 계속 지속해달라는 요구가 강력하셔서 올해도 지역외 구성, 그러나 타지역 의원이라고 해서 저희 지역의 상황을 잘 모르시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감안해서 2024년도 계획 위주로 열심히 심의를 잘 해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신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심의 제도를 시스템화를 계속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온오프라인 심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결정 과정을 주관적이지 않게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심의 과정에 도민 누구나 참관 가능한 오픈 심의 참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본인이 내신 그 분야에는 당연히 안 되시고요. 그 외의 분야에 함께 하셔서 이 심의가 투명하게 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되고 있는지 참관을 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심의가 시작되면 저희가 별도 재단 공지를 통해서, 재단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참관인으로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리고 4차 인터뷰 심의를 진행하는 일부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역 특화 문화 브랜드, 그리고 레지던스 프로그램, 공연장 상주단체는 그 면접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동일한 질문 순서와 그리고 기준을 구조화해서 주관성을 배제해서 그리고 객관성을 강화하는 면접 방식으로 구조화 면접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비 후순위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 포기나 중복 제한이 있을 경우 이제 후순위 사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적인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자가 사업을 포기했을 때 다시 뭐 재심의를 한다던가 그러지 않고 애초에 심의를 했을 때 그 순위를 미리 다 매겨서 예비 후순위 제도를 엄격하게 준용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또 작년부터 이제 진행된 건데요. 선정 결과 나가면 아무래도 굉장히 속상하신 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한 50% 선정률을 보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공연 분야는 훨씬 더 적고요. 선정률이 한 40% 정도 되고, 그리고 뭐 지역 특화 문화 브랜드 같은 경우는 거의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문학이나 시각 분야는 거의 한 50%가 선정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심의라는 한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난감하신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 쪽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담당자들이 사실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적인 면에서 어떤 결격 사유나 저희가 뭐 잘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선정 결과 이후에 뭐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 쪽으로 이의 신청을 해주시면, 그리고 그 공정심의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재단 내에서 하지만 저희 팀에서 하지 않고 다른 팀, 감사를 담당하는 팀에서 공정심의 옴부즈맨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타 팀에서 객관적으로 저희 심의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혹시 예술인들 중에서 피해를 받으신 분은 없는지 좀 공정하게 더 들여다볼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제 바뀐 내용으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과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은 이 집중 지원 사업 중에서 공간을 활용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코로나도 있었고 해서 사업 추진 공간에 대한 심의, 현장 실사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현장 실사를 할 예정입니다. 의견 수렴 추진 경과 저희 예술인 여러분들 2023년에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많이 들었고요. 뭐 현장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는 현황 조사도 있었지만 오프라인 의견 청취에도 11월에 천안 서산 부여에서 의견 청취를 가졌고, 또 다원 사회적 가치 예술 교류 사업도 별도로 또 의견 청취를 가져서 이 사업이 어떻게 개선돼야 할지 그런 점을 열심히 같이 공부를 하는 자리를 가졌고, 또 성과 공유회를 이제 12월 14일에 예술 전체 사업에서 성과 공유를 끝내고 이제 의견 청취 또 받는 그런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청년 아트 페스타 참여 예술인 만족도 조사나 의견 청취, 만족도 조사 하실 때 같이 이제 의견 청취를 진행을 했는데 2023년에 했던 이 만족도 의견 청취가 또 활동 강화 교류 협력 간접 지원 과정이라고 저희가 1박 2일씩 총 2차례 뭐 충남과 서울 지역에 예술인 여러분들 모시고 함께하는 여러 탐방, 인물 탐방, 그리고 사업 고도화 과정을 가졌는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고, 그 3가지 사업 고도화 재정의 사업에서도 만족도 조사하면서 의견 청취를 주셨고, 전체적으로 또 계속 저희가 연말에 의견 청취를 진행을 했고요. 또 충남의 청년 정책과
정책과 연계해서 도정이 이제 충남 정책 활성화를 하는 도정이 있는데 그 도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청년 예술인들 대상으로 라운드 테이블을 9월에 한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또 집담회라는 형식으로 이런 라운드 테이블을 가졌고,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정책 전문가, 예술 지원 정책 전문가들 모시고 12월에 예술 지원 전 사업에 대해서 이 흐름이나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더 예술인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 될지 원천적으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28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발표를 한 3대 혁신 전략 그리고 10대 핵심 과제에 저희가 맞춰서 열심히 예술 지원에 이제 혁신을 좀 더 가져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초 순수 예술 지원 확대는 뭐 더 이상 저희가 중요성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창작 지원 방식의 혁신이 기존에 이제 직접 그 보조금으로 드렸던 그런 지원 과정에서 간접 지원 과정을 확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간접 지원 확대가 유통과 향유까지 이렇게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뭐 여러 가지 조건상 여기까지 지금 나가긴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계속 올해 중점 계획을 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 전국적인 그 예술 지원 하고 있는 그런 타 재단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 이런 그 재단들을 통해서 저희가 예술의 흐름에 맞춰서 저희 예술인들이 타 지역 예술인들 그리고 이제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예술 지원 사업이 열심히 여러 가지 정보를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공모사업 한눈에 이제 쭉 워낙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어서 간단하게 말씀 잠깐 드리면, 저희 발표 지원의 생애 최초 창작 지원이 공공지원금 수혜 경험이 없는 만 29세 이하 청년 예술인들이시고 팀으로도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연극이나 그럼 특히 연극 분야 같은 경우 뭐 마임이 아닌 이상에는 혼자 개인으로 신청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음악도 그렇고 공연 분야가 특히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단체를 설립하지 않아도 이 생애 최초 창작 지원의 개인들의 경우, 그러니까 한 번도 공공지원금 수혜 경험이 없는 청년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팀을 구성해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뒤에서 한 번 더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예술 창작은 이제 개인이 있고 단체가 있습니다. 개인은 39세 이하, 도내 활동 경험이 한 번 이상 있으시면 되고, 설립은 3년 미만의 이제 예술 단체 등록하신 전문 예술 창작 지원입니다. 그리고 충남 문학예술 지원, 시각, 음악, 연극, 무용, 전통 보전 예술 지원 모두 그 저희 충남의 그 예술을 선도하는 가장 그 중심이 되는 허리가 되는 저희 중견 원로 작가님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이제 보전 예술은 지금 한 3년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사라져가는 예술 분야 또는 이제 비활성화된 지금 예술 분야의 가치를 알리고 보전하는 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마 각각 지금 예술 활동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는지 명확하실 텐데, 이 보전 예술에 혹시 함께 하실 어떤 키워드가 있지는 않을지 한번 쭉 같이 살펴보시면서 보전 예술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 다원 예술은 기존의 이제 장르 중심 예술에서 벗어나 형식과 조건의 제약 없이 실험적인 시도가 살아있는 예술 활동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르로 구분되지 않는 그런 이제 뭐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 요즘에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도 괜찮고 예술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 예술 활동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구 과정은 그 여러 그 예술 활동의 과정에 대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발표가 아니어도 제가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하면서 어떤 창작 발표를 가기 이전 단계에서 그것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밟아가는 그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술 연구 과정도 많이 관심 갖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지역 특화 문화 브랜드는 저희 충남의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문화 콘텐츠를 브랜드를 발굴하시는, 그래서 이제 저희 충남 예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 전 분야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는 충남의 문화적, 환경적, 사회적 이슈를 예술적으로 풀어가고, 그래서 그 공익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레지던스 프로그램 도내 유휴 공간 활용하셔서 예술인을 창작 지원하고 또 교류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하고 또 지역 작가들한테 이제 공간도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역 연계, 도민 연계 퍼블릭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 문화예술의 허브이자 창작 산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돕는 공간 지원입니다. 그래서 문학과 시각 분야에 대해서 진행을 합니다. 예술지원, 아까 제가 예술교류지원 협력교류와 거점교류 말씀드렸는데요. 협력교류, 그 예술인 관계망을 확대하거나 또 함께 예술인들 활동 강화하실 수 있도록 직접 워크숍도 뭐 기획을 해보시고, 되게 특히 이제 이 협력교류는 굉장히 지금 말랑말랑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무엇인가를 도모하고 싶은 예술인들 같이 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점 교류는 그 돈에 이제 본인이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이제 활용이 가능한 그런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거점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공연장 상수단체 육성 지원 사업은 그 저희 이제 공연예술단체 그리고 충남 도내 공공공연장 간 상생 협력을 통해서 여러 뭐 공연 단체의 창작 역량도 있지만 공연장의 그 가동률을 좀 높여서 저희 도민 문화 향유에 기여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신청 자격 저희 1인 그리고 1단체 1사업 지원 원칙에 따라서 또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 명뿐만 아니라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만, 개인과 그리고 그 개인이 대표자로 있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 대표자가 전국 단위 뭐 예술인 협회 이제 법인격이시죠. 법인격의 그 예술인 협회 또는 연합회의 선출직 대표를 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선출직 대표가 자꾸 변하시는데, 그런 경우에 그 대표자에 대해서는 각 그 기존에 하고 계시던 단체에 대해서도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는데, 단 이제 대표자 사례비를 저희가 이제 3년 전부터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대표자 사례비는 뭐 일개 사업에 대해서만 수급 가능하신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공공지원금 수령 후에 집행과 정산 의무는 뭐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서요. 그리고 개인은 경연 휴식연재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전예술과 뭐 여러 예술연구과정 신진, 다원예술 등에 대해서는 여러 사업 고도화를 위해서 미적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가점 적용 대상 안내는 이제 개인에 한해서만입니다. 개인에 한해서 생애 최초나 신진예술, 충남예술 중에서 전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에 시행했던 문화예술 정부 포상을 받은 자, 시상을 받은 자, 그리고 저희 이제 충남 문화상처럼 충청남 도지사가 직접 실시한 공모에서 수상하신 분은 이제 심의 가점 5점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 민간 단체가 개최해서 상훈만 이제 뭐 대통령이나 뭐 그 저희 충남 도지사나 뭐 국회의원 뭐 아니면 그런 표창이나 상장에 대해서는 요 가점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그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개최한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가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충남도의 와의 협의에 따라서 3년 전부터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체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공연장 상수단체 지원 사업은 매칭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른 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매칭 지원제를 하고 있는데요. 3년 연속으로 선정이 된 단체는 4년 차에는 자부담 30%를 꼭 매칭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자부담을 우선 집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만 보조금이 지원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충남 문학시각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기술해드린 그 예술 지원 사업과 집중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 특화 문화 브랜드 기획 지원은 중복은 신청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요 사업들과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중복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 사업과 공연장 상수단체 육성 지원 사업은 중복은 신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은 가능하지만 중복 선정 시 저희가 포기 기간을 한 달 동안 갖는데요. 그 포기 기간 동안 반드시 하나만 필수 선택을 하시고 나머지 사업은 포기를 하셔서 다른 예술단체, 다른
예술인들에게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팀 단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예술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을 말하고요. 단체와는 달리 본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구성된 팀을 말하고 팀 구성원 중에서 1인이 대표로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는 신청 주체가 고유번호증,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 단체로서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인데요. 그 상업성 그리고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 순수 예술 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십니다. 그리고 충남 도민을 대상으로 사업지를 충청남도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 갤러리와 함께 문화예술 공연 전시 발간을 하는 그런 충남 예술인과 예술 단체입니다. 세부 사항은 별도 단위 사업별 세부 내용 참조하시기 바라고 051 1월 12일에 이제 공고를 했고요. 1월 11일 현재 충남에 주소를 둔 개인이셔야 되고 개인은 이제 초본상의 주소지로 확인을 하면 되고 또 참여 인력 중에 80% 이상이 참여 필수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참여 인력은 주민등록 초본 제출 없이 주요 참여 인력 명단에 이제 거주지를 명시를 해주시는 걸로 서로 신의와 성실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이렇게 좀 잘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체는 공고일 전일 충남에 주소를 둔 단체 그리고 단체 대표자도 역시 충남이어야 하며 이제 공동 대표자를 간혹 도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모든 대표자의 주소는 충남이어야 합니다. 단체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증의 주소지로 해주셔야 됩니다. 대표자 초본과 함께 그 지금 해당 내용 확인할 수 있도록 필수 부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하시는 주요 참여 인력은 초본 제출 없이 그 명단에 거주지를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할 때 이제 우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평가 우위 사업은 상기 이제 대부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남 문화예술의 방향을 선도하고 문화 중심의 위치를 재설정하는 그런 사업이고 뭐 여러 가지 장르 간 융합 그리고 굉장히 실험이 많이 살아있는 사업들이 평가에서 우위를 좀 점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자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 확산하는 사업들이 평가 우위 사업에 해당되고 밑에 평가 열의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그 저희 이제 많은 대부분의 단체들이 쭉 오랫동안 굉장한 공력으로 이제 공모전, 정기전 형태의 그런 사업들을 꼭 꾸준히 이제 해 오십니다. 그게 전통이기도 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기획 방향이나 이제 의도가 좀 살짝 이제 모자라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도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는데요. 공모전이나 이제 정기전을 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 함께하는 구성원들의 그런 어떤 니즈나 이런 것들 충분히 반영하셔서 기획 의도를 명확하게 하셔서 사업 신청서에다가 잘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체 회원전 정기전으로서 사업 발전 방향성이 간혹 보이지 않는 이제 반복적이고 관례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심의 할 때도 이제 보는데 전년도하고 내용은 다 똑같이 이렇게 내주시면 아무래도 지금 새롭게 이제 의지를 갖고 사업에 지금 참여하는 많은 그 단체들과 개인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발전의 어떤 방향성이 보이지 않으면 조금 평가 열의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시고 충분히 앞으로 남은 시간이 한 달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구성원들이랑 충분히 논의하셔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타 사업과 그리고 지역 축제 부대 행사는 당연히 이제 저희가 후순위 그리고 지원에 감액해서 지원 드린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지원 신청 부적격자 이거는 뭐 그냥 좀 쭉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 그런 경우 많지 않은데 뭐 학원이나 학교, 뭐 종교기관, 친교기관 이런 단체들이 이제 간혹 뭐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전수 다 전문 예술 단체, 전문 예술인이 저희 사업에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생활 예술은 저희 사업에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2023년에 사업 포기하신 분들은 그 포기 기간 내에 하시지 않고 여러 가지 그 갑작스러운 뭐 질병에 따른 것들도 저희가 이제 인정을 그 증빙으로 인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올해 사업에 함께 하실 수 없고요. 그리고 2023년도 이전에 저희 충남문화예술지원 사업에 그 정산을 완료하지 않은 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하지
신청 제한을 좀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또 전 재단이 또 조금 살펴보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정당한 사유로 이미 다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한 뭐 300~400건 되는 그 정산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충분히 저희 쪽에 그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 적용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업적 목적을 가진 기획사가 예술인과 결탁하여 지원하는 단체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 신청 부적격 사업은 중복 사업입니다. 중복이 지금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이 같은 사업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시스템에서 많이 이제 필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타 지역 그리고 타 지자체, 타 문화재단 그리고 뭐 예술이 이런데 이제 중복 사업으로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업 대상과 사업 뭐 일시나 형태 이런 게 모두 다 일치하는 경우는 저희가 중복 사업으로 보고 사업에서 이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여 다른 쪽에 이제 사업을 내셨더라도 그것이 이제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의 뭐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나 일시 형태 이런 것들 예산 집행 계획이 일치하지 않게 저희 사업으로 내면 그것은 이제 중복 사업이 아니니까요. 한 분이 그리고 한 단체가 여러 사업을 당연히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맞는데 간혹 이제 같은 사업으로 이렇게 간주돼서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 부분 잘 고려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 중, 고 고등학교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재학생이 이제 주요 참여 인원으로 사업하는 경우는 저희가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는 전문 예술인이고 또 신진과 생애도 다 관련 예술학과 이제 졸업하신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초중고 학생들이 직접 주요 참여 인원으로 들어가서 사례비를 받는 경우는 저희 사업에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네, 간혹 뭐 함께 그냥 그 단순 참여자 이런 경우는 저희가 사례비 부분에 대해서만 조정을 한 후에 하실 수는 있지만 주요 참여 인원으로는 절대 참여하실 수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중요 숙지 사항은 2월 14일 수요일 11시 59분에 사업이 그 막힙니다. 그래서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 온라인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요 시스템 접속과 이런 모든 내용을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가 해마다 조금 많이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작성을 다 하시고 저 최종 제출을 안 누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사전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제출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저희가 확인이 안 돼서 다 제출을 하신 후에 이상하다라고 이제 연락을 주시는데 반드시 최종 제출 클릭을 하셔야 지원 신청이 완료된다라는 거 여러 번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사용할 때 그 정보를 현행화 하셔가지고 뭐 대표자나 실무자 신청 서류하고 그 단체 지금 이제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 있는 게 이제 다른 경우에는 동일하게 이제 업데이트를 하셔가지고 네,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고 개인은 충남 거주 개인으로 하시고 팀도 마찬가지로 역시 개인으로 이제 들어오셔서 팀으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팀이 이제 있어서 하지만 개인으로 일단 2명 이상으로 구성된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서식도 별도 팀으로 다 되어 있어서 팀도 이제 하시면 되고 단체 대표자도 여기 지금 중요 사항으로 대표자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 필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것도 꼭 사전에 미리 살펴보시고 이제 직전에 저희 마감 직전에 하시면은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어려움이 이제 초래되니 미리미리 확인을 좀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출 서류 저희가 지원 신청서 안에 자격 확인 서류가 있고요. 세부 사업별 지정 서류가 있는데 이 부분 이제 장르별 실적 자료가 있고 뭐 내년 사업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있고 서약서는 또 여러 가지 서약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서약서가 기존에 이제 사인을 하시도록 해드렸는데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사인을 그림을 갖다 앉히는 게 어려워서 저희가 그냥 이름으로 서약서에
사인을 대체하시도록 이렇게 안내 드려봅니다. 이름으로 사인을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사업별 안내는 별도 하시고, 말씀 여러 차례 드렸지만 2월 14일 11시 59분 이제 6시까지 하시는 재단들도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충분히 제출하실 수 있도록 확보를 조금이라도 더 해드리고자 11시 59분까지, 왜냐하면 14일이라고 말씀드렸다가 6시 이후에 들어가셔서 굉장히 낭패를 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예 그날 자정 전까지 저희가 열어놓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6시 이후에는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서 유선 문의는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꼭 미리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각 차수별 공모 지원 신청은 한 건씩만 이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선정 후 말씀인데 선정 후에 이제 사업 내용이 50%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저희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시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이제 사업 신청하실 때 아마 예산 계획 세우실 때 굉장히 예산을 크게 잡아서 이제 주실 텐데요. 대부분 많은 분들한테 그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신청하신 예산보다 훨씬 더 적은 보조금이 이제 확정이 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을 많이 바꾸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기존 그 사업 내용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50%는 초과하지 않도록 이후에 선정이 되신 경우에 잘 감안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지정 양식 저희 필수 제출 서류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행정심의에 탈락하니까 반드시 2024년 지정 양식 충남문화관광재단 알림마당 고시공고 요 부분 저희가 이제 자료집에 충분히 써드렸는데 반드시 거기서 양식 다운로드 받으시고, 어려움이 있으시면 그 문의처에다가 확인하셔가지고 잘 안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에 이제 추가로 파일을 올려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잘 등록이 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 자료 같은 것들은 이제 링크로 해주실 수 있는데, 대부분 가급적이면 그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는 그 한글 파일 거기에다가 잘 넣어주시면 좋겠고, 접수 이후에 뭐 미비하거나 개별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은 안 드리니까 저희가 이제 확인을 꼭 해주시고, 전에 한번 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집에서 PC로 보실 때는 굉장히 잘 보이셨나 봅니다. 근데 저희 쪽에 이제 제출하셨을 때는 아예 이제 그냥 X표로 조그맣게 이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들은 다 이제 저희가 결격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혹시나 집에 PC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변에 지인 PC나 여러 뭐 공공장소에 있는 PC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꼭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지원 서비스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공모 신청에 대해서 추가적 안내가 필요한 예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운영하고요.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1월 19일에 재단 홈페이지에다가 그 선착순 사전 예약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립니다. 이제 내방을 하셔야 되는 번거로움 있으세요? 저희 재단까지 이제 오셔야 되는데, 그래도 그게 조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선착순 사전 예약하시고, 그런 후에 예약 그 유선으로 예약 확인하신 후에 이제 오셔서 저희가 업로드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PC를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 원로 예술인들이나 이제 PC 제한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또 같은 시간대 이제 내방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전 예약제를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예산 편성 안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 선정자 아티스트 피를 지원금 50% 이내 편성 가능하고 최대 1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네, 사업비가 사실 굉장히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어려움은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정자 본인 사례비는 이제 익년도에 이제 종합소득세, 올해 2024년에 사업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내년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에 다른 그 예술활동 한 그 세금과 함께 신고하시면 되겠고, 그 기획료, 뭐 출연료, 연출료, 예술감독료 뭐 등 분명한 본인이 했던 역할이 분명한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대표자 사례비도 동일하게 20% 이내에서 편성이 가능하시고, 지원금 5% 이내에, 그리고 이제 사례비는 대표자 역할이 분명한 출연료, 연출료, 안무료, 연구비 이렇게 15% 이내 편성이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특화 문화 브랜드 10% 인정하고요. 레지던스와 공상은 5% 인정하고 간접 지원 포함 사업 3가지 사업은 총액의 25% 이내에 책정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 대표자 사례비도 익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납부 필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비 타 그 예술인들이 이제 함께 하시는 경우에 출연료, 연출료 이런 내용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 홍보비는 이제 사업 홍보하는 에 소요되는 직접 사업이고요. 제작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 세트 표구 제작이 있습니다. 간혹 저희가 이제 자산 취득성까지는 아닌데 이게 이제 끝나고 나서도 이게 아무래도 도세로 하다 보니까 그런 자산으로 취득이 되는 성격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제한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액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그 작품을 명확하게 그 작품에 대한 표구로 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고 발간에는 이제 도록 그리고 이제 저희 문학 발간 등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운영비는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기타 운용 비용이 있습니다. 운송비도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대관료,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부대 시설 대관료가 있고 임차료, 장비 그리고 의상 이런 모든 것들은 임차를 하셔야 됩니다. 제작해서 자산 취득성이 되면 안 되고 꼭 임차를 해주시면 좋겠고 복리후생비로 예술인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 누차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되시면 그 부분에 더 세밀하게 할 텐데요. 이 부분도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예산 편성하실 때 복리후생비로 아주 소액이지만 좀 적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업 관련 직접 경비비만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비비, 잡비 이런 내용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은 예산은 편성 불가하고요. 그리고 지원 사업은 저희 이제 선정되신 단체와 개인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 재교부하는 형식, 그러니까 별도 뭐 예를 들면 공연 단체가 다른 공연 단체한테 재교부하는 형태의 그런 예산은 편성할 수 없습니다. 유의 부탁드리고 사례비, 원고료 등 여러 가지 세법에 따라서 원천 징수하신 후에 신고 납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근 직원 인건비, 뭐 임대료, 단체 운영 경비 이런 부분은 이제 인정이 불가됩니다. 그리고 사업 종료 후에 자본적 성격을 띠는 물품 경비도 이제 불인정이고요.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식대나 출장비, 뭐 여러 가지 업무 추진비, 유류대 그리고 특히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시상금, 심사비, 기념품 등의 형태는 세금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할 수 없어서 보조금으로는 사용이 할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수수료 등이 이제 불가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심의 안내는 저희 심의위원 풀 구성해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 위촉을 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심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단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심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좀 간단히 안내를 드렸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자료집에 있으니까 충분히 살펴봐 주시고요. 이제 심의 흐름인데 여기서 특히 이제 저 4번 항에 현장 실사를 이제 별도 추진을 하고 2월 14일 이후에 이제 사업 신청이 마감이 되면 현장 실사 일정을 잡아서 대상 예술 단체와 저희 공연장 그리고 레지던스 시설에 연락을 드려서 현장 실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심의 결격 사유는 이제 급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신데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의 분류, 예를 들면 문학으로 들어가셔서 뭐 시각으로 넣으시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구제해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잘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간혹 또 신청서를 미제출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자격 기준, 필수 자료 미제출하시는 상황, 그리고 지원 신청서를 아마 뭐 이전에 있던 그리고 타 지역에 있던 지원 신청서를 주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부분도 잘 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공간 활용 사업에 대한 현장 실사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저 서류 심층 심의 50, 인터뷰 심의 50 해서
이렇게 이제 100%로 했는데 현장 실사가 이제 20%가 들어갑니다. 이 현장 실사의 내용은 그 공간이 뭐 굉장히 시설이 훌륭하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저희 현장 실사 내용에 들어가지 않고 공모 신청서의 내용과 사업 추진 공간이 부합하는지에 대한 현장 실사입니다. 신청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써주시기 때문에 그 신청서의 내용이 그 공간에서 잘 구현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굉장히 객관적인 현장 실사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 외에 자세한 심의 기본 원칙 그리고 심의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안내집을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충남문화예술지원 사업 사업별 세부 사항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충남문화예술지원 사업은 크게 창작 발표 지원, 그리고 창작 과정 지원, 특화 지원, 거점 지원으로 구분해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창작 발표 지원입니다. 생애 최초 창작 지원 사업은 만 29세 이하 예술대학 및 유사학과 졸업자로 공연, 시각, 문학 분야 예술가로 활동하면서 공공지원금 수혜 경험이 없는 분이시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지원 분야는 신청은 개인 또는 10인 이내 팀을 구성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팀으로 지원하실 경우에는 팀 구성원 중 1인이 대표로 사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분야는 문학, 시각, 공연이 되겠고요. 단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창작 발표 활동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제출 서류로는 재단 홈페이지 공고글에 업로드되어 있는 지원 신청서와 주민등록 초본 사본, 그리고 전문 예술인분들께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술대학 졸업 증명서도 함께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24년 발표 예정 자료의 경우에는 생애 최초뿐만 아니라 저희 전체 예술지원 사업 지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올해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유념해 주셔야 될 부분은 지원 신청이 제한되는 부분인데요. 이미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적 자금 수혜 경험이 있으신 분은 지원이 제한되고 23년에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이미 포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재단이 승인한 경우에는 이제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임의로 사업을 포기하신 경우에는 올해 지원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이미 생애 최초 창작 지원 분야로 지원을 한 번이라도 받으신 예술가분들은 동일한 분야로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예술 창작 지원은 이제 개인과 단체로 구분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의 경우 만 39세 이하 개인 예술가로서 문학, 시각, 공연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지원이 가능하신데요. 신진예술 창작 지원 사업 개인으로 2년 연속 또는 총 2회 지원을 이미 받으신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3년도에 이미 포기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원 유형 및 지원금 규모, 여기 범위는 자료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필수 제출 서류의 경우는 이제 생애 최초 창작 지원 사업과 동일하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 확인하셔서 놓치는 서류 없도록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진예술 창작 지원 단체입니다. 신진예술 창작 지원 단체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 번호증을 보유하고 있는 설립기간 3년 미만인 전문예술단체로서 충청남도에서 활동하는 신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실적과 경력 제한은 없지만 그만큼 기존 예술 장르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실험적이거나 독창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분들에게 우선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관심 있는 예술 단체분들은 해당 사업으로 지원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충남 문화예술 지원입니다.
이 부분부터 기초순수예술에 해당하는 충남예술지원인데요. 문학예술지원은 최근 3년간 매년 1회 이상 문학집필 혹은 기고 실적이 있는 예술가 개인과 예술단체분들이면 지원 신청이 가능한데 작년에 선정되었던 개인은 올해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단체 구분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 유형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문학과 관련된 예술 활동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의 경우 발간물은 표지와 작가명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24년 발표 예정 자료는 단체는 형식이 무제한입니다. 24년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지원 신청서에 다 담지 못하는 자료들을 자유롭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 지원에 대해서는 발표 예정 작품 제출이 필수입니다. 작품 규격에 맞춰서 반드시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에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각예술 지원도 문학예술 지원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실적이나 개인은 경연제를 시행한다는 부분 모두 동일하고요. 마찬가지로 단체는 24년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들을 필수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개인은 심의를 위해서 발표 예정 자료로 전시 예정인 작품이나 구상 이미지와 같은 자료들을 잘 선정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음악예술 지원도 모두 동일한 내용인데요. 단체의 경우 간혹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로 구성된 단체이거나 미성년자가 더 많은 인원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년으로 구성된 예술단체 분들께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음악예술 지원은 24년 발표 예정 자료로 개인과 단체 모두 형식이 무제한입니다. 네. 24년 발표 예정 자료 잘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연극예술지원도 일단 음악예술지원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안내자료집 천천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용예술지원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통예술지원 사업도 지원 신청 자격, 필수 제출 서류 모두 동일합니다. 네, 보전예술지원 사업입니다. 보전예술지원 사업은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개인 경연 휴신제가 없습니다. 작년에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으셨어도 올해 지원 신청이 가능하고요. 한시나 한시조, 규방경회 등 무형문화재는 아니지만 보전 계승의 가치가 있는 예술 분야라면 보전 예술로 이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앞서 예술지원 사업들과 동일하게 실적 자료와 24년 발표 예정 자료 잘 정리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창작 과정 지원입니다. 다원예술 지원 사업은 간접 지원 과정에 필수로 참여해야 되는 사업인데 최근 3년간 매년 1회 이상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예술인이셔야 하는데요. 그 실적이 반드시 다원 분야 실적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분야에서 예술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다원 분야로 작업을 확장하고 싶은 분들도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3년 실적이 있는 전문 예술인이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다만 개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예술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단 1회의 예술 활동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데 대신 예술대학 혹은 관련 학과 졸업자에 한해서만 이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기존 장르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실험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다원 분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필수 제출 서류로 중요한 것이
24년 예정 사업이 아닌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도출된 간접 지원 과정 그리고 사업 계획 고도와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지원 신청서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4년에 진행할 사업의 계획서를 작성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형식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작업 노트나 포트폴리오 같은 작업물들이 있다면 어떤 이런 자료들 잘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술 연구 과정 지원도 창작 발표가 아닌 창작 과정 중심 사업으로 리서치나 워크숍, 연구 개발, 세미나 등의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술인이면 개인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팀 혹은 단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근 3년간 매년 1회 이상 실적이 있는 개인, 팀, 전문 예술단체이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지원 유형도 세미나 포럼 등의 이제 워크숍을 포함한 예술 활동 과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팀 단체 구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해당 자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과정 지원도 지원 신청서와 실적 자료 그리고 24년 발표 예정 자료 잘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특화 지원입니다. 지역 특화 문화 브랜드 기획 지원은 지원금 범위가 3천만 원 이내로 다른 지원 사업보다 규모가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충남 지역의 문화 자원을 브랜딩하고자 하는 활동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진행하고자 하는 활동 유형을 잘 판단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타 안내 사항으로 지역 특화 문화 브랜드 기획 지원은 PT 발표와 전문가 심의가 진행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고 필수 제출 서류도 이제 동일하게 지원 신청서와 실적 자료 그리고 2024년 발표 예정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해당하는 단체가 있다면 전문예술단체법인 지정서나 사회적 기업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특화 지원 사업은 간접 지원 과정 필수 참여 사업입니다. 충남의 문화적, 환경적, 사회적 이슈에 관해서 함께 협력하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간접 지원 과정에 참여가 어렵다 하는 분들은 해당 분야로 지원이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지원 신청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으니까요. 지원 신청서 작성하실 때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문화예술기관에서 진행한 전문기획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1회 이상 예술활동 실적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해당 자격도 예술활동 실적으로 승인을 해드린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개인과 팀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필수 제출 서류도 앞선 사업들과 동일하고 대신 청년예술인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1회 실적만 있으셔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거점 지원입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은 이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게끔 지원 신청서 형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은 이제 지역 문화예술의 허브이자 창작 산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공간에 대한 지원이어서 그 공간에 예술인 입주 작가 창작 지원뿐만 아니라 교류나 지역 작가 공간 공유 그리고 지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공공 프로그램들 등을 기획 운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필수 프로그램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 자료집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원 부탁드리고요. 이제 지원 신청 자격과 지원 항목들도 이전 창작 지원 사업과는 상이하고 보증금 편성 기준도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단체 대표자 외에 이제 기획자 배치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고 보조 인력이나 큐레이터 사례비도 전체 지원금의 15% 이내에
15% 이내로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비 같은 경우도 전체 지원금의 3% 이내로 편성하실 수 있는데 2024년 행안부 지침에 1인당 식비 다과 포함해서 15,000원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재단도 해당 지침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사업 신청하실 때 해당 지침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예술지원사업 문학이나 시가 공연 분야 등의 중복 선정되셨을 경우에는 둘 중 하나의 사업은 반드시 포기하셔야 된다는 점 당부 말씀드립니다. 필수 제출 서류 내용 잘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실적 자료와 그리고 발표 예정 자료, 그리고 그중에서도 프로그램 운영 계획 부분 잘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입주 작가를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함께 필수로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총괄 기획자 소개도 필수 제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단체 공간 확인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의 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전문예술단체 혹은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면 해당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도 PT 발표와 전문가 이제 심의가 진행되는데요. 추가로 올해 새롭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모 신청서의 내용과 사업 추진 공간이 부합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현장 실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 유념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이제 3년 연속 지원 대상 단체에 한해서 4년 차에는 자부담 30%를 필수로 편성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충남예술교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간접 지원 과정 필수 참여 사업이고요. 예술교류 지원 사업은 협력교류와 교점교류가 있습니다. 협력교류는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매년 1회 이상 실적이 있는 개인 및 팀이면 지원하실 수 있고요. 청년예술인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1회의 활동 실적을 보유하고 계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거점교류는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예술인이셔야 하고요. 해당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이제 전환하고자 희망하는 예술인이셔야 되고, 또 그 공간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협력 교류는 개인과 팀 단위로 지원이 가능하고, 이제 거점 교류는 개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협력 교류의 경우 예술 창작 교류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술 교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지원을 해드리고요. 거점 교류는 도내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개발하거나 공간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유형의 거점 교류를 추진하는 활동을 지원해드립니다. 필수 제출 서류로 지원 신청서와 실적 자료에 포스터, 팜플릿 넣어주시고, 이제 2024년 예정 사업 자료도 잘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거점 교류 필수 제출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임대차 계약서 계약 기간이 2024년 12월까지 공간 운영이 가능한 계약서로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게 불가능하다면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거점 교류도 실적 자료와 2024년 예정 자료 잘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간접 지원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지원 과정은 보조금 지원의 직접 방식에서 나아가서 이제 변화와 전환의 시기에 대응하고 예술 활동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높이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워크숍, 교류 협력, 활동 강화 및 전문가 멘토링 등의 과정을 이제 말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다원 예술, 사회적 가치 특화, 예술 교류 지원 사업에 지원하시게 된다면 이제 간접 지원 과정에 필수적으로 참여하셔야 되고요. 사업별 세부 추진 사항은 안내 자료집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원 사회적 가치 특화 예술 교류 사업은 이제
간접 지원에 따른 워크숍, 네트워킹, 멘토링 참여, 이동비 등을 감안해서 예술인 아티스트 비를 전체 보조금의 25%까지 책정이 가능합니다. 아티스트 피를 이제 수령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되고 다음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셔야 된다는 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공연장 산주단체 육선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매년 1회 이상 활동 실적 있는 문화예술 단체여야 하고요. 개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제 연극이나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예술 단체여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표의 분야와 지원 대상 단체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원 신청 조건으로 상주 단체와 공연장 간 반드시 협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개 공연장과 한 개의 단체가 1대1로 매칭을 해서 지원 신청을 하셔야 되고 이제 민간 공연장은 불가하고요. 충남도 내 공공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연장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공연장에 대한 의미는 해당 자료 여기 안내 자료집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주 가능한 이제 시설 요건으로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요건들이 반드시 필수로 있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공연장 상주단체 육선 지원 사업도 현장 실사 추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신청하실 때 이 부분 잘 숙지하시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당 사업은 상주단체 공연장 무료 사용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이 상주단체에게 유료 대관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이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재단이 제시하는 표준 협약서를 기준으로 공연장과 상주단체 간 MOU를 반드시 체결하셔야 됩니다. 공연장의 역할과 상주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세분화해서 정리를 했고요. 공연장은 상주단체가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나 역량 강화에 적극 협력하셔야 되고 상주단체는 우수 작품 창작 개발과 도민 대상 퍼블릭 프로그램 교육도 진행하시고 또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공연장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주단체가 보조금 신청부터 집행, 정상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공연장은 이제 협조 협력 관계로서 상주 단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 규모는 상주 단체당 5천만 원에서 최대 9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지원 규모는 공연장에 상주하는 단체의 수, 사업이나 장르의 특성,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이 됩니다. 이제 한 개 공연장에는 반드시 한 개 단체를 매칭해서 공모 지원서를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한 개 공연장이 다수의 단체와 협약해서 다건으로 공모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선정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이는 형평성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개 공연장과 한 개 단체 1대1로 매칭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수행 프로그램 중 필수 프로그램은 이제 창작 초연 작품 개발, 우수 레퍼토리 공연, 퍼블릭 프로그램, 상주단체 간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는 상주단체 간 협력 사업에서 충남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공상 페스티벌에 필수로 참여해야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권장 프로그램은 이제 단체 단원의 예술적 역량 강화 혹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챙기셔야 될 자료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지원 신청서 양식 확인해 보시면 작성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데 이제 꼼꼼히 내용 확인하셔가지고 놓치는 서류 없게끔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심의 주요 사항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 역시 PPT 발표와 인터뷰 심의가 진행됩니다. 이제 일정은 별도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해당 사업 역시 매칭 지원제의 대상 사업입니다. 매칭 지원제 내용 안내 자료집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네, 심의
기준입니다. 네, 상주 단체는 80점, 네, 공연장은 20점으로 심의가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업비 편성 기준입니다. 직접 사업에 투여되는 상주단체 사업비는 이제 반드시 보조금 총액의 50% 이상 필수로 편성하셔야 되고요. 단체 운영비와 공연장 필요 경비는 선택사항입니다. 이제 편성 및 집행이 불가한 항목들이 있는데 자산 취득비나 사업 시설의 수선비 등 자본적 경비 그리고 단체 대표자의 급여성 인건비, 이제 단체 보조 사업과 무관한 당해 보조 사업과 무관한 그 직원의 급여성 인건비도 집행이 불가하고요. 보조 사업과 무관하게 집행되는 단순 업무 추진비나 이제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간접 경비도 집행이 불가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선택 사항이긴 하지만 상주단체 운영비는 30%로 편성이 가능하고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나 사업 운영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연장 필요 경비는 20%까지 이제 홍보 마케팅 등에 대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 사항인데요. 네. 예술단체 간 거래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급적 전문 업체와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제 부득이하게 예술단체 간 거래를 진행하실 때에는 증빙 자료를 명확하게 받아서 추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단체 대표 혹은 사무국장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는 원천적으로 거래가 불가능하고요. 이는 다른 사업들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제 대표자 사례비는 여러 법률에 근거해서 보조금 총액의 5%까지 편성이 가능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요. 먼저 지원 신청하시기 전에 저희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시 공고에 있는 2024년 예술 지원 사업 공모글을 필수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공모글 안에는 지원 사업 참여하시면서 이제 다양한 궁금증들이 발생하실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담은 부침 1번의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꼭 다운받으셔서 사업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신청 주체별로 신청서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개인, 팀, 단체 나눠져 있는데 해당하시는 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다운받아 놓으시고 작성을 하신 다음에 포털 사이트나 주소를 입력하셔가지고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으로 접속을 하시고요.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계정이 필수로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진행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단체 지원의 경우 단체 회원으로 회원가입이 필수이신데 메인 페이지에서 이렇게 회원가입을 눌러보시면 개인, 단체, 외국인 회원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회원 유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정이 준비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보조금 주관기관 선택이라는 창이 뜹니다. 이때 충남문화관광재단을 필수로 선택하시고요. 메인 페이지에 아주 크게 여기 지원 신청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원 신청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신청 사업 선택하시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 1번에 보시면 사업명이라고 되어 있고 2번에 보시면 신청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학의 경우에 이쪽 2번 부분에도 문학이 굉장히 많죠. 여기 2번 부분은 소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생애 최초 창작 지원 안에도 문학을 하시는 분, 시각하시는 분 다양한 예술인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대분류 안에 소분류를 선택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사업은
필히 여기 1번 사업명 부분에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뭐 이제 문학이면은 충남 문학예술지원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분야에 맞게 사업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이제 신청 개요를 작성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앞쪽에 별표 쳐 있는 부분은 필수로 작성을 하셔야 최종 제출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필수로 제출을 잘 해주시고요. 인적사항 특히 이제 오기입하지 않도록 유의하셔가지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셔야 될 게 한 3단락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작성하신 다음에 그 뭐 각종 동의에 대한 란이 뜨는데 여기 뭐 문자 메시지나 메일 발송 등은 선택은 자유이신데 여기 문자 메시지 경우에 체크하시면 그 사업 관련 현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뭐 신청을 하셨을 때 좀 잘 됐는지 불안하시잖아요. 근데 그 문자 동의를 체크해 놓으시면 신청이 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가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문자 발송은 저희 재단에서 발송해 드리는 게 아니고 엔카스에서 보내드리는 거라서 뭐 이제 문자가 안 오거나 관련된 문의는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쪽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필수여서 동의함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동의까지 다 해주시면 가장 하단에 저장 버튼이 있어요. 꼭 저장을 누르신 다음에요. 스크롤 올리셔서 쭉 상단으로 한번 올라가실게요. 올라가시면 여기 지금까지 이제 안내 드렸던 부분은 1번의 신청 개요 부분이고요. 여기를 이제 작성하시고 올라오신 거니까 여기 6번의 첨부 파일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첨부 파일 부분 클릭하시면 아까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셨던 지원 신청서 서식을 첨부하시는 란이 뜨는데요. 여기 파일 선택 부분 누르신 다음에 한글 파일 첨부하시고 저장 누르신 다음에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신청서 제출 후에는 수정하실 수 없다, 제출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이때 확인을 누르시고요. 제출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 창이 떠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행정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됐는데요. 작년까지는 이제 1번부터 2, 3, 4, 5, 6 6개 단계를 거쳐서 뭐 이제 기대 효과라든지 기획 의도, 지원 신청서에 들어가는 부분을 이런 부분에도 중복해서 다 넣으셨었어요. 근데 올해에는 이 부분 2번부터 5번까지의 절차는 전혀 작성하실 필요가 없고요. 1번이랑 6번 아까 작성 안내 드렸던 신청 개요, 첨부 파일 첨부 요거 2가지만 하시면 지원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여러 가지 뭐 다음에서 충남문화관광재단을 저렇게 위에 이제 치시면은 이렇게 뜨고요. 저희 충남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클릭을 하시면 한쪽에는 누리집이라고 저희가 좀 생소하실 텐데 홈페이지를 이제 누리집이라고 하고요. 누리집이 한 페이지에 있고 다른 쪽에는 이제 충남문화 포털이 있습니다. 모든 저희 이제 예술 정보를 한 곳에 볼 수 있는 문화 포털이 있는데 포털이 아니고 저희 문화관광재단 누리집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고 이렇게 들어가면 그 예술지원 사업 공모 신청 접수가 뜨는 때도 있고 저게 이제 배너라고 해서 계속 흐르거든요. 다른 게 이제 떠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재단 소식에 보면 공모 사업이라는 게 바로 보이는데요. 여기 지금 저는 지금 캡처를 이렇게 했지만 실제 저 공모 사업 안에 들어가셔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공모 사업 저 위에 보이시죠? 그 공모 사업 안으로 들어가셔서 반드시 지금 이제 공모 시즌이기 때문에 예술 교육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사업에 신청을 하시고자 하시면 이제 교육 사업 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오늘 저희가 설명드리는 것은 예술 지원 사업 쪽으로 꼭 함께 들어가셔서 공모 지금 보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거고요. 아까 저희 이제 앞에서 서식 안내를 좀 드릴 때 저렇게 개인, 팀, 단체 이렇게 있는 서식
꼭 이제 잘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이제 개인으로 하실지 팀으로 하실지 단체로 하실지를 먼저 좀 정하신 후에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겠는데 서식이 바로 열리지 않습니다. 저희 쉽지 않죠. 그 R집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압축 형태로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16개 그 단위 사업이 있고 그 밑에 또 개인과 단체들이 쭉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이렇게 조그만 이제 방을 만들어서 개인으로 저렇게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앞서서 요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개인을 클릭을 하시면 아마 상단에 또는 옆에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이런 창이 뜰 겁니다. 그걸 일단 들어가셔야 이제 이 부분이 나오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면 그 안에 개인의 생애 최초 신진 그리고 이제 문학, 시각, 음악, 연극, 무용 등등 이제 저희 개인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서식을 안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서식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건 첫 번째 있는 생애 최초 창작 지원으로 한번 들어가면 이렇게 2024년도 지원 신청서가 들어 있고요. 이제 문학일지, 시각일지, 공연 분야일지 저희는 이제 창작 발표 지원에 해당하는 청년 예술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위에 이제 체크를 하시고 밑에 세부 장르는 이제 세부 장르 지금 파란색으로 저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다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시고 개인은 수정하시면 안 되고요. 신청자명 반드시 그 본인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적어주시고 유의사항 쭉 살펴보시고 이 개인의 신청 주체인 개인에 대한 그 소개를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누차 말씀드렸듯이 전문예술 창작 지원이기 때문에 그 청년 예술인들은 그 예술 관련 학과를 반드시 필수 졸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이제 예술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계속 예술 활동을 이어오는 그 청년 작가들이 있다면 굳이 청년 그 사업에 신청하지 않으시고 3년간의 실적을 보유하신 경우에는 각각의 문학이나 뭐 시각이나 공연 예술 분야에 이제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다고 해서 무조건 뭐 생애나 신진으로 신청하시는 게 아니라 경력 연수 그리고 활동 연수에 따라서 본인이 이 중견 원로 이쪽으로 이제 충남 예술 지원으로도 포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3년간의 활동 실적만 명확하시다면은 그쪽 충남 예술 지원 쪽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아직 그런 정도의 3년 정도의 활동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이 관련 예술대학을 졸업한 실적을 가지고 그 증빙을 가지고 저희 생애 최초나 신진 예술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학력상이라는 상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활동 현황 내용 이제 실적 내용을 이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계획서가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예술성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성이나 어떤 그 완성도를 심의한다기보다는 2024년에 이 예술 지원 사업으로 본인의 예술 활동에 어떤 지점에서 조금 도움이 될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적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여기 사업명뿐만 아니라 이제 기획 의도에 뭐 그런 정도에 대해서 좀 잘 기술을 해주시고요. 사업 내용은 여기 이제 다 심의에 들어가는 내용이어서 네, 심의 때 충분히 심의위원들이 자료가 없이 심의하시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오시던 분들은 특별히 저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간과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심의에서 조금 이제 열의로 평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런 부분 좀 더 고민 많이 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뭐 홍보 계획도 저희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 예술 활동의 지속과 확장을 위해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으세요. 직접 예술 활동 하시면서 여러 홍보 채널을 뚫기도 굉장히 어려우시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조금 더 주변 살펴보시고 그런 착안하셔서 작성을 해주시고 이후에 선정이 되시면 그 후에 이제 저희가 간접 지원 과정을 통해서 여러 홍보를 그러니까 개인 그 브랜딩을 어떻게 할 건지 도움을 드리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2024년 발표 예정 자료라고 이제 계속 있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생애 최초 말고도 다른 사업들도 이 2024년 발표 예정 자료에 대해 저희가 이제 형식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예술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그냥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말로 이렇게
글로 서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슨 그림으로 이 사업에 좀 함께 하시는지를 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게 이제 늘어날까봐 저희가 표를 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크게 내용이 없으면 표를 줄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 편성 항목, 저희가 이제 자료집에 놔드린 그 예산 편성 항목을 준수하셔서 이렇게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요 지금 서식은 다 작성하시는 여기 조금 중요한 부분을 또 자료집 보시면서 뭐 서식 보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기 어려워서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서식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뭐 지우시고 주시면은 심의하는데 조금 더 용이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지우시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크게 문제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식이 이제 주민등록 초본, 사본 저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뒤에 이제 주민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지우시고 앞에 저희가 이제 초본은 이제 충남 거주 요건만 확인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정보가 이제 없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졸업증명서 사본하시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가 있어야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 진행해 주시고 성희롱 성폭력 예방 서약해 주시고 누차 저희가 지원 신청자 확인제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 내용 말씀드렸고 그 저희 그 날인 서명에 실제 서명을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으로 안 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냥 개인 이름 조남을 그냥 적어주시면 그걸로 날인한 것으로 올해부터 그렇게 이제 조정했으니까 그것도 좀 잘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으로 누르시면 다시 또 요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팀으로 들어가셔서 그 팀을 누르시면 팀에 해당하는 지금 그 장르가 4개가 있습니다. 생애 최초 예술 연구과정, 예술 교류, 그리고 마지막에 사회적 가치 특화 지원이 팀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요 팀으로 예술 연구과정으로 들어가면 이제 창작 발표 지원 서식하고 예술 연구과정 서식은 조금 이제 다릅니다. 과정 지원 서식들은 좀 다른데요. 그런데 이제 내용들은 크게 많이 바뀌진 않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서술하시는 그 고민되는 지점들이 좀 다릅니다. 발표 지원은 그야말로 이제 형태나 이런 장르적인 그런 특성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이 사업을 왜 하게 됐는지 어떤 점에서 조금 도움을 받고 싶은지를 좀 구체적으로 잘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여기 이제 최근 활동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기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해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사업 계획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기 총 사업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 실제 총 사업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변경이 불가하시고요. 실제 사업 기간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실제 이제 계획하고 있는 실제 사업 기간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 정상 기간 포함해서 11월 30일까지 모든 그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세부 내용 뭐 기대 효과나 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사업 결과물의 형식 저희가 2024년에 어떤 사업이 나왔으면 좋겠는가 이 결과물이라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술 연구 과정이지만 그 결과물이 창작 발표와는 다른 결과물입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그 기록집이라든지 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서술이 되어 있는 그런 정도의 서류 형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걸 서류로 하실 수도 있고 뭐 자료집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진 자료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상으로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아주 자유롭게 생각하셔서 이 지원 신청서에 잘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출 예산 마찬가지고 옆에 이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항목을 좀 잘 넣어드렸고요. 네 오른쪽에 여러 가지 그 구성원 팀 구성원에 대한 이런 요건을 잘 기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확인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단체 그 아까 이제 단체 저희 충남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단체를 누르면 이렇게 또 이런 형식의 이제 이런 게 뜨는데 아마 조금 다르실 수도 있으세요. PC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뜨지 않고 다른 형태로 뜨실 수 있는데 혹시나 어려우시면 저희 쪽으로 이제 전화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단체가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단체들이 이제 뭐 충남 예술 지원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요. 충남 시각예술 단체 지원 신청서를 잠깐 보면 저희가 기존에는 단체와 개인을 함께 엮어서 이제 내다 보니까 개인한테 해당이 없는 게 막 여기 같이 서식에 들어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혼선이 좀 많았을 텐데 이제는 단체에 해당하는 거는 단체만
그리고 개인에 해당하는 거는 개인만 있기 때문에 많이 좀 덜 혼선이 생기시리라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문학예술 분야니까 문학예술 분야는 지우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부 장르를 넣어주시면 되고, 세부 장르 밑에 이제 발간 예정인 뭐 창작집이나 여러 가지 가제들이 표기가 가능합니다. 가제가 표기가 가능하다는 건 선정이 되신 후에 여러 가지 사업 여건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부 신청 때 가제 이거 확정하셔서 저희 쪽에 주시면 되고요. 단체명하고 단체 대표자명을 꼭 기재하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말씀 쭉 드렸던 것처럼, 근데 아마 여기 이제 문학 예술이기 때문에 시각 예술이나 다른 예술들처럼 뭐 사업 장소가 명확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집필 장소 정도로만 이제 가름해 주셔도 됩니다. 그 사업 계획 이렇게 잘 넣어 주시고, 사업 결과물의 형태 단체이시기 때문에 사업 결과물로 그 예상되는 형태를 잘 저희가 내주십사 필수 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저기 이제 페이지가 많이 늘어나면 밑으로 쭉쭉쭉 내려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어떤 발간을 계획하시는지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그 계획들을 잘 저기다 담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주요 추진 일정도 저희가 이제 참고할 수 있도록 넣어주시고, 홍보 계획, 홍보도 실현 가능한 홍보 계획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청 현황이 이제 아무래도 단체이다 보니까요, 단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소개, 그리고 최근 실적 자료, 그리고 뭐 주요 매체 실적, 그리고 주요 참여 인력 말씀드리고, 아까 저희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역 예술인도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주요 참여 인력은 충남으로 저희가 80%로 꼭 준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타 지역 예술인들은 저 아래 칸으로 이렇게 빼서 기재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공연 예술 분야에서 아무래도 그 예술인 풀이 적다 보니까 타 지역 예술인을 모시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다 이러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충분히 가능하신데, 하지만 기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요한 역할들은 충남 예술인들한테 꼭 기회를 주십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예산 편성 부분도 여전히 마찬가지고, 이제 문학예술 지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발간에 해당이 될 거고요. 타 분야도 요 지금 저희가 이제 안내드린 이런 내용 잘 확인하셔갖고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시각예술 지원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이제 공고 나가고 나서 제일 궁금하셨던 게 단체도 그 발간할 어떤 발간물 예정 자료를 이렇게 개인처럼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셨어요. 그래서 개인은 뭐 작품 심의를 위한 이제 심의 자료 제출로 해서 저희가 예정 작품, 그리고 뭐 아니면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엄수해서 내달라고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근데 단체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체는 많은 그 작가님들이 함께 하시는 단체들에서 그게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서식을 저희가 동일한 서식을 쓰다 보니까 그게 조금 많이 혼선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혼선을 딱 제거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아예 서식을 나눴고, 단체는 2024년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 신청서에 이제 자유롭게 기술을 좀 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은 요 심의 자료 제출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전에는 그 뭐 작가 이름 쓰지 않고 블라인드 처리해서 내는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간혹 무슨 콘테스트를 하는 건 저희가 지원 사업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누차 말씀드리듯이 예술성이나 전문성을 저희 지원 사업이 그거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일가를 이룬 그 예술 작품에 대해서 그런 건 어렵고요. 저희는 오로지 2024년에 이 사업이 저희 이제 예술 지원 사업에 포괄할 수 있을지 그 사업 계획을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 작품의 뭐 완성도나 그런 것들을 기재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다 지금 공정심의 그 여러 가지 과정을 절차를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요. 저희가 별도로 뭐 무기명으로 다 내라 이런 엄격하게 그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 함께 내시는 사업 계획서 안에 전시 예정 작품, 단체도 마찬가지로 올해 이제 사업 계획 정도만 간단히 내주시면, 그러나 이제 그럼 판단하셔야 되겠죠. 이게 구체적으로 되게 기술이 잘 될수록 어쨌든 심의에 조금 우위를 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잘 판단해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좀 중요한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고,
개인, 팀, 단체별 양식 그리고 사업별 양식을 그 홈페이지에 올라간 부분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서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 올리실 때의 그 분류와 저희 예술인님들이 내실 때의 그 서식의 분류가 일치할 수 있도록 꼭 여러 번 확인하시고 제출을 하신 후에 잘 들어가 있는지 또 좀 확인을 계속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뭐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잘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도와드릴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제출을 하시기 전 그리고 하고 나서도 이게 이제 마지막 날 다 몰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 미리미리 이제 연락드릴 수는 없는데, 혹여 그래도 너무 이제 걱정이 되시거나 하시면 미리 조금 연락 한번 주시면 저희가 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모든 이 과정을 위해서 저희가 1:1 서비스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뭐 사업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내부 내용을 저희가 작성해 드릴 수는 절대 없어요. 예, 그것은 각각의 개인이나 단체가 정리를 해서 오시고, 그 시스템 활용에 대해서 업로드가 너무 어렵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 별도 URL이라는 거는 저 주소인데요. 저희가 1월 9일에 충남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다가 저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셔서 일정 확인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장소는 저희 관광재단 이제 저희 예산까지 오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충남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충남 예술을 선도하는 예술인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